자, 그러면 진짜 전문가를 저희가 이번 법률적인 측면에서 따져보기 위해서 이정열 전 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대체 법률적으로 봤을 때 부검 부검 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 되는지. 예, 요거 215조. 215조. 예, 지금 이제 수사기관에서 부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검이라는 게 법정 용어는 아니고요. 부자가 이제 해부할 때 부자입니다. 그리고 검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증거를 수집하거나 뭐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냄새를 맡거나 해서 사람의 어떤 그 감각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인데 이걸 검증이라고 합니다. 해부해서 검증한다는 뜻에서 부검인 겁니다. 법률 용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검증이라고 하죠. 아, 그냥 부검이라고 안 하고 검증이라고. 그래서 여기 140조에 보시면 검증을 할 때 할 수 있는 처분들이 있습니다. 행위가. 신체 검사. 신체 검사. 사체 해부. 예.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이 중에서 요거이. 예, 그렇죠. 사체 해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검증에.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부검 영장이라고 안 하고 검증 영장이라고 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1항은 이제 검사가 하는 경우고 네. 2항은 사법경찰관이 하는 경우인데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요건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 그럼 당연한 거고요. 범죄 수사에 필요할 때. 네, 그냥 맨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때. 범인 아니야 이럴 때, 그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예.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영장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경찰이 할 때 차이는 당연히 영장 청구권은 검사한테 있으니까 경찰은 검사한테 신청하고 그래서 검사가 청구를 해야 돼요. 유가족이 예를 들어서 검사한테 네. 경찰이 범인입니다. 네. 밝혀주세요. 이것은 네. 경찰에 의해서 지금은 너무나 명백하지만 경찰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 맞는데 아니라고 하니 네. 경찰에 사망한 게 맞다는 걸 입증하도록 네. 해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네요. 원래 수사는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임의 수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압수도 영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증거입니다 하고 제출을 하면 바로 가지고 이제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임의 제출물이라고 하고요. 피의자도 불러서 소환해서 진술을 받는데 강제로 잡아다가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나와달라고 소환 통보를 하고 안 하면 체포영장이나 뭐 이런 걸 발부받아서 하는 거죠. 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제 신체를 검사합니다. 그러면, 저 수색해주세요. 하면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임의수사입니다. 그것에 의사에 반해서 하면은 너 몸을 뒤져야 되니까 내가 영장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총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이 원한다. 이거는 임의수사입니다. 영장 자체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체의 표현이 좀 그런데 법정 용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사체 소유권은 유족한테 있습니다. 소유권자 제공을 하니까. 그렇군요. 예, 그건 강제로 할 이유가 없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 네, 그래서 지금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나오는데 동의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동의를 안 하니까 강제로 그러면은 사체해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필요한 게 지금 영장인 겁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문제라기보다 쟁점이 되는 게 그러면은 지금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는 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점, 다음 사건하고 관계가 있다는 점, 이거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 관계가 있으니까 영장을 발부해달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수수색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자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검증을 할 때는 그런 자료는 그냥 변사자가 발견됐다는 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이 사건에서 처음에 영장 청구됐다 기각이 됐어요. 근데 기각이 전부 기각이 된 게 아니고 일부만 기각이 됐어요. 처음에 영장 청구될 때 내용이 뭐였냐면 진료 기록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부검하겠다는 압수수색 사체에 대한 검증 영장 이렇게 두 개가 청구가 됐는데 하나는 발부가 됐고 하나는 기각이 됐어요. 진료 기록은 그렇죠. 예, 진료 기록 발부가 됐죠. 정말 뭐 우리 이런 뭐 팟캐스트나 뭐 파파이스 시청 안 하고 뉴스도 전혀 안 보고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판사가 그 청구 사건을 받았어요. 압수수색 검증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같이 청구된 걸 보면 진료 기록이 있어요. 이걸 보면 되지 않나? 사인 나오지 않나?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압수수색 검증이
필요 없다는 자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병원 기록을 보면 뭐 외상에 의해서 해서 명백해지니까. 그 두 개를 같이 청구했다는 건 뭐냐면 검증영장은 기각해주세요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법률가가 보면. 그렇죠. 네. 굳이 수사할 필요도 없고 구속할 필요도 없고 뭐 해서 도저히 뭐 이렇게 좀 피해갔으면 좋겠는데라고 할 때 그때 허술하게 청구를 합니다. 일부러. 예, 기소도 허술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무죄를 해달라는, 기각을 해달라는 암시죠. 안 할 수는 없고. 예,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제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위에서 뭐라고 하니까 경찰도 빠져나가려고 예. 청구했는데 기각됐어요. 예. 이런 걸 아셨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착하게 보셨네. 업무 관행적으로는 사실 따로따로 하나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 입장에서 보면 법률가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는 거는 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희한한 게 하루 만에 재신청. 네. 사실 뭐 처음에 기각된 압수수색 검증영장 이 기각에 관한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뭐 판사가 뭐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일단 외부 기관에서 이렇게 어떤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요. 다시 신청해도 좀 시간을 가집니다.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들어왔다는 거는 그때 느꼈죠. 이건 외부에 뭐가 있다. 하라고 한다, 누군가가. 예. 푸시하고 있다. 그렇게 하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있어요. 예. 영장을 신청하는 주체, 청구하는 주체가 누군가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종로경찰서가 청구한 걸로 종로경찰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피의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피의자가 경찰 아니야, 이거? 예,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걸려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분은 11월 뭐냐면 14일 날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그 서울청장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을 검찰에 고소고발을 합니다. 네. 고소고발을 하면 바로 입건이 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수사 개시가 됩니다. 근데 검찰에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 아니고 검찰입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네. 그런데 종로경찰서는 왜 튀어나오느냐? 업무 처리상 뭐 예를 들어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손발이 없어요.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인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검찰이 담당하는 사건은 뭐 경제사범이라든가 뇌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서류 봐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근데 현장을 뛰어야 되는 거는 경찰한테 먼저 수사 지휘를 합니다. 먼저 1차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다시 송치를 하라. 이렇게 수사 지휘를 합니다. 첫째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게 고소고발의 대상이 경찰인데 경찰한테 야 니네가 수사해라 수사 지휘를 했다. 경찰이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자기들이 지금 이걸 청구하고 있어요. 범인 보고 니네가 수사해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네. 두 번째 가능성은 피의자가 경찰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지금은 근데 피의자가 경찰이 맞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그렇죠. 그렇죠.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그러죠. 예. 그쪽에서 보기에는 병이야, 피의자가 병. 예, 질병. 병일 수도 있고 질병. 빨간 우비가 회자됐던 적이 있습니다. 빨간 우비. 예전에 새누리당 의원 중에 한 명이 그런 네, 의혹을 얘기 제기를 했었죠. 아, 야. 그 사람으로 보고 있다면 경찰이 영장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아, 이제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꼼수가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 경찰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에 액센트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제3자의 행위에 액센트. 그러니까 범인을 따로 하나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둘 중에 하나인데 요런 가능성도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생각해 봐야 되네요. 기각된 검증 영장에 네. 보면은 뭘 보강하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아유 됐으니까 더 내지 마 이런 정도로 읽히는지 아니면 이거 정도만 보강하면 진짜로 받아주겠다는 우리가 건지. 내줄게. 뭐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1차 영장 청구됐을 때 기각한 판사가 누군지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뭐 당직 판사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당직 판사가 합니다. 그런데 재청구됐을 때는 부장 판사가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지금 예, 담당하게 됐어요. 성창호 부장이 하고 있는데 원래 재판이라는 거는 대립되는 사람들이 있고 양쪽의 말을 들어보는 게 재판이잖아요. 네. 근데 이 영장은 재판이 아니에요. 대립되는 당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 청구된 걸 보고 이게 맞냐 틀려 결정만 하면 돼요. 예. 보충하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하지 않습니다. 이례적입니다. 그냥 결정만 하지. 예. 만약에 보충한다는 소리는 뭡니까?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기각하면 됩니다. 아, 근데 왜 보충을 하느냐가 이제 그거죠. 압박을 또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하는 신용을 한 건지,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어쨌든 면피한 과정으로 중간 과정을 둔 건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네요. 영장전담 판사가 주간 근무하는 사람이거든요. 당직 판사 야간 근무하는 사람이고. 네. 6시 안에는 결정이 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났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나서 왜 났는지, 그러니까 뭐 왜 발부가 됐는지, 왜 기각이 됐는지를 설명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냥 개인적인 견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보정이라고 합니다. 법률적 관행적으로는 이제 뭐 보충 이렇게 예. 이제 뭐 보충해서 바로 잡으라는 뜻입니다. 한자 표현으로. 보정 명령이 난 게 뭐가 났냐면 부검을 하려고 하는, 검증을 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를 대라. 그렇죠. 왜 필요한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제3자의 외부적인 힘이 있어서 한 거를 밝히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의자가 누구냐 이거 밝히라는 겁니다. 경찰에 물대포에서 맞아준 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뭘 보려고 하는 거냐. 그다음 두 번째는 유족이나 피해자 측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밝혀라. 네. 그다음에 부검을 진행했을 때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밝혀라.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공정성이라는 단어에 되게 저는 눈길이 가더라고요. 야, 이거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 밝혀라. 이거 뭡니까? 나도 이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입니다. 그러면은 판사 머릿속에 벌써 이건 불공정하다. 페어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는 유족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벌써 이 사람이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유족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반영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거기서 답을 검찰 입장에서 유족이 지정하는 뭐 권위 있는 의사 선생하고 유족 중에 뭐 한두 분을 부검에 참여시키겠습니다. 이런 정도 들어갈까요? 근데 부검 자체에 동의를 안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참여 안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너희한테 내가 그냥 기각은 못 하겠고 기회는 준다. 근데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왜 못하니? 그래서 기각한다. 저는 그렇게 읽겠습니다. 면피용으로. 영장 전담 판사나 당직 판사에게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전에 보면 노무현 변호사 구속영장 내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압력 넣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구속영장이나 이런 압수수색 영장의 일종의 최고권위자? 텍스트, 예, 텍스트입니다. 아하. 함부로 하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본인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런 사람들을 뽑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드리면 저 같은 사람 못합니다. 뭐 압력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런 분들한테는 안 통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정권에서 하도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 이게 정상적인 정권에서는 이런 일 자체가 벌어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왜 장관도 내버려두고 청와대도 내버려둡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사망진단서도 뭔가 힘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게 레지던트가 작성했다는 자체가 걸리는 게 주치의가 아니라 이 정도 큰 사건에서 뭔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본인도 추정이지만 병사에 체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나 그러니 그냥 잘 모르는 어른 친구 시켜서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왜냐면 이게 거기 체크하면 논란이 될 거라는 걸 의사 입장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사법연수원 있을 때 진단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웠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진단서 보시면 직접 사인이 있고 중간 선행 사인이 있고 선행 사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보는 거는 그거죠. 직접 사인을 많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가.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교육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냐면 직접 사인의 심정지, 심폐정지 이렇게 쓴 진단서는 절대로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예. 왜냐면 심폐정지가 죽었다는 소리거든요.
죽은 사람 다 심폐 정지예요. 예, 다 정지예요. 그건 진단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진단서를 쓰는 거를 지양하자라고 하는 게 20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아, 그래서 의사들도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 병사 외인사에 있어서 그렇게 쓴 것도 정말 드라이하게 그냥 좋게 말하면 중립적이고 뭐 제대로 표현하면 책임 회피한 거 아닌가. 외부의 압력이 없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요 사안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요즘은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2인자를 안 키우는, 그러니까 후기 차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차기를 후계자를 키우는 업무에 있어서 너무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역설적으로 본인이 계속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신선한 소설이네요. 예. 그래서 이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있어서 왜 이렇게 하루 만에 하는가, 집착을 하는가라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검증영장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게 소위 저쪽 사람들이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회 혼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성과연봉제. 공공노조 파업. 오늘 공공노조 파업도 다룹니다. 예, 파업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판사님 생각은 나라를 온통 혼란을 만든 다음에 그렇죠. 네. 게다가 지금 고인께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쪽 견해임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뭘 하다가 돌아가셨냐. 불법 폭력 시위를 하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거기도 수사를 하겠다는데 이걸 백남기 문제고 씨가 예. 저쪽의 시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이 불법과 폭력을 옹호하고 국회는 엉망진창이고 파업이나 일삼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비상조치를 한다. 예, 연말에 그렇게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었던 거기는 군이 출동할 수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죠. 계엄 선포. 판사님 너무 멀리 가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러니까 그게 속으로 이게 진짜 소설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검증영장에 집착하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하도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정도냐면 그런 망상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느냐. 네. 라고 생각하신 거라고 제가 이렇게 변호해드리지 않으면 그 정도 셀프 변호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변호해드리지 않으면 이용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예. 형사소송법 141조 4항이 있습니다. 맨 밑에 사체 해부를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게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지금 얘를 전혀 안 지키고 있죠. 예. 이게 또 법으로 되어 있군요. 법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예를 지키려면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설령 만에 하나 검증영장이 발부됐을 때 집행하려면 경찰은 사과해야 됩니다.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예를 갖춘 행위고 적법한 행위라는 제 생각에 걸 들어서 낼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사람들 가족들도. 예,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 부를 수 있는 예, 저는 뻔하지 않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복도에서 장난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배우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지학교 실패입생을 모집합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그냥 변사자가 발견됐다는 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이 사건에서 처음에 영장 청구됐다 기각이 됐어요. 예. 근데 기각이 전부 기각이 된 게 아니고 일부만 기각이 됐어요. 예. 처음에 영장 청구될 때
내용이 뭐였냐면 진료 기록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 부검하겠다는 압수수색 사체에 대한 검증 영장 이렇게 두 개가 청구가 됐는데 하나는 발부가 됐고 하나는 기각이 진료 됐어요. 기록은? 그렇죠. 네. 예, 진료 기록 발부가 됐죠. 정말 뭐 우리 이런 뭐 팟캐스트나 뭐 파파이스 시청 안 하고 뉴스도 전혀 안 보고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판사가 그 청구 사건을 받았어요. 네. 압수수색 검증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같이 청구된 걸 보면 진료 기록이 있어요. 네. 이걸 보면 되지 않나? 사인 나오지 않나?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압수수색 검증이 필요 없다는 자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병원 기록을 보면 뭐 외상에 의해서 해서 명백해지니까. 그 두 개를 같이 청구했다는 건 뭐냐면 검증영장은 기각해 주세요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법률가가 보면. 그렇죠. 네. 굳이 수사할 필요도 없고 구속할 필요도 없고 뭐 해서 도저히 뭐 이렇게 좀 피해갔으면 좋겠는데라고 할 때 근제로 잡아다가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나와달라고 소환 통보를 하고 안 하면 영장을 체포영장이나 뭐 이런 거 발부받아서 하는 네. 거죠. 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제 신체를 검사합니다. 그러면 저 수색해 주세요. 하면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임의 수사입니다. 그것에 의사에 반해서 하면은 너 몸을 뒤져야 되니까 내가 영장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총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이 원한다. 이거는 임의 수사입니다. 영장 자체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체의 표현이 좀 그런데 법정 용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사체 소유권은 유족한테 있습니다. 소유권자 제공을 하니까. 그렇군요. 예, 그건 강제로 할 이유가 없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 네, 그래서 지금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나오는데 동의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동의를 안 하니까 강제로 그러면은 사체해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필요한 게 지금 영장인 겁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문제라기보다 쟁점이 되는 게 그러면은 지금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는 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점, 다음 사건하고 관계가 있다는 점, 이거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 관계가 있으니까 영장을 발부해 달라.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수수색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자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검증을 할 때는 그런 때 허술하게 청구를 합니다. 일부러. 예, 기소도 허술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무죄를 해달라는, 기각을 해달라는 암시죠. 안 할 수는 없고. 예,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제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위에서 뭐라고 하니까 경찰도 빠져나가려고 예. 청구했는데 기각됐어요. 예. 이런 걸 아셨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착하게 보셨네. 업무 관행적으로는 사실 따로따로 하나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 입장에서 보면 법률가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는 거는 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희한한 게 하루 만에 재신청. 네. 사실 뭐 처음에 기각된 압수수색 검증영장 이 기각에 관한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뭐 판사가 뭐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일단 외부 기관에서 이렇게 어떤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요. 다시 신청해도 좀 시간을 가집니다.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들어왔다는 거는 그때 느꼈죠. 이건 외부에 뭐가 있다. 하라고 한다, 누군가가. 예. 푸시하고 있다. 그렇게 하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있어요. 예. 영장을 신청하는 주체, 청구하는 주체가 누군가에 관한 검증영장이라고 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1항은 이제 검사가 하는 경우고, 네. 2항은 사법경찰관이 하는 경우인데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요건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 이건 당연한 거고요. 범죄 수사에 필요할 때. 네, 그냥 맨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때. 범인 아니야, 이럴 때. 그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예.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영장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경찰이 할 때 차이는 당연히 영장 청구권은 검사한테 있으니까 경찰은 검사한테 신청하고 그래서 검사가 청구를 해야 돼요. 유가족이 예를 들어서 검사한테 네. 경찰이 범인입니다. 네. 밝혀주세요. 이것은 네. 경찰에 의해서 지금은 너무나 명백하지만 경찰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 맞는데 아니라고 하니 네. 경찰에 사망한 게 맞다는 걸 입증하도록 네. 해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네요. 원래 수사는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임의 수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압수도 영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증거입니다 하고 제출을 하면 바로 가지고
이제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임의 제출물이라고 하고요. 피의자도 불러서 소환해서 진술을 받는데 자, 그러면 진짜 전문가를 저희가 이번 법률적인 측면에서 따져보기 위해서 이정열 전 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대체 법률적으로 봤을 때 부검 부검 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 되는지. 예, 요거 215조. 215조. 예, 지금 이제 수사기관에서 부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검이라는 게 법정 용어는 아니고요. 부자가 이제 해부할 때 부자입니다. 그리고 검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증거를 수집하거나 뭐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냄새를 맡거나 해서 사람의 어떤 그 감각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인데 이걸 검증이라고 합니다. 아, 해부해서 검증한다는 뜻에서 부검인 겁니다. 법률 용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검증이라고 하죠. 아, 그냥 부검이라고 안 하고 예. 검증이라고. 그래서 여기 140조에 보시면 검증을 할 때 할 수 있는 처분들이 있습니다. 행위가 신체 검사, 이 신체 검증, 검사, 사체 해부. 해부, 예, 요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이 중에서 요구이. 예, 그렇죠. 사체 해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검증에.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부검 영장이라고 안 하고 검